안녕하세요. 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33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신 황영준 평가사님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차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잠은 잘 주무셨나요? 제가 시험은 여의도에 있는 학교에서 봤는데요. 집에 아기가 있어가지고 아기가 밤마다 이렇게 깨가지고 집에서 자면 시험 전날 컨디션이 망칠 것 같아가지고 와이프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날 여의도에 있는 호텔에 가서 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잠은 잘 오던가요? 예, 집에서보다는 한결 좋은 수면 환경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심 같은 건 못 싸가셨어요? 꿀호떡을 먹었습니다. 죽 싸가면 이게 죽이 상할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빵으로 때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험을 위해서 따로 챙겨가신 게 있으실까요? 과목별로 서브 정리한 거만 들고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무 문제 딱 올려치고 파본 검사 하세요. 넘겼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1번이 당연히 3방식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보상이 나와가지고 막 자신 있는 파트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하면서 일단 봤는데 2번 내용은 살짝 봤는데 좀 난해한가 하고 그냥 일단 넘어갔고 3번 문제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근데 4번은 권리금은 좀 그래도 많이 익숙했던 부분이어가지고 4번은 쉽겠네 라고 생각하고 시험지 닫았습니다. 어때요? 1번 나 보상 잘 못하는데 1번 보상이면 멘탈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근데 뭐 다 비슷하겠지라고 생각은 했었고 보통 이제 생동차 노리시는 분들이 실무 기간이 좀 짧잖아요. 그러면 짧다 보면 보상을 좀 소홀히 했을 텐데 올해는 생동차가 좀 적겠구나 라는 생각을 왜 그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 순서는 1, 2, 3, 4 푸셨나요? 원래부터 1번이 가장 배점이 크니까 1번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가장 먼저 제일 컨디션 좋을 때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1번 먼저 풀었고 1번 다음에 4번이 쉬우니까 4번 풀고 2번은 제대로 안 봤는데 2번은 어렵겠지라고 생각해가지고 3번 풀고 마지막에 2번 풀었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로 끊으셨어요? 1번을 풀었을 때 한 40분, 45분 이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4번은 3, 4분 만에 풀었던 것 같고 3번에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시간이 25분 정도 남았을 때 이제 2번에 들어갔는데 2번이 생각보다 쉬워가지고 다 풀고 나니까 한 4분, 5분 이 정도 남더라고요. 4분, 5분 남았을 때 뭐 하셨어요? 좀 더 부가적으로 서술할 거 없나?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던데. 그 생각했는데 딱히 이제 쓸 내용이 그 당시엔 생각이 안 났고 그 전부터 이게 100분 100점이 약간 어려움을 느꼈던 사람이어서 시험 보기 전만 해도 이거 내가 100분 100점만 들어오면 그래도 과랑 면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 기분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험해보지 못한 당황함을 시험장에서 처음 느꼈던 거군요. 4, 5분 남았었던 이유가 문제 3번에 소물음 4번을 아예 4점짜리인데 통으로 날려버렸거든요. 왜요? 그래서 제가 이거 파본 검사를 할 때만 해도 그 문제가 복수평가의 장단점을 서술하라는 문제였는데 이거는 담임평가사님 교재에 뭐 2페이지인가 있는 내용이 딱 떠올라서 그거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딱 닫았는데 문제 3번에 소물음 3번을 제가 억지로 지어서 쓰다 보니까 쓰고 난 다음에 됐다 하고 그걸로 이제 문제가 끝난 줄 알고 그냥 거기서 끝을 내버렸더라고요. 그렇게 모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이론 서브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떠올라가지고 꿀호떡이 목에 탁 막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냥 하나 통으로 날리고 잘 푼 줄 알고서 기분 좋아하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들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좀 어떤 생각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1번 푸실 때 어떠셨나요? 1번 보상이라서 조금 쫄았는데 문제를 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쉽게 풀렸었고 시험 보기 얼마 전 스터디에서 보상 컨설팅 관련된 문제가 나와가지고 뭐 수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익숙해져가지고 문제는 비교적 되게 쉽게 풀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산업 같은 경우는 원래는 버리는 파트였었거든요. 버리는 파트였었는데 시험 보기 전에 축산업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 기준이 딱 그 본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 부분을 운 좋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푸셨다라고 합니다. 이때도 고민되는 거는 그냥 빨리빨리 결정하고. 인홍비 부분을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아예 고려도 안 하고 떠오르는 거 이주대책 주거회전 미사비 요것만 딱 쓰고 넘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번은 몇 점 나오셨어요? 전체에서 64%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수는 꽤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푸셨네요. 4번 푸실 때 뭐 생각하셨던 게 있으셨나요? 권리금이 워낙 좀 많이 다뤘었던 문제고, 권리금이 시험 보기 전주 스터디 문제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땡큐 하면서 풀었는데, 이제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문제에서 그러니까 할인 평가표가 주어졌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고 5년이라고 하면 1년, 2년, 3년, 4년 이걸 다 곱했어야 되는데 그냥 5년 하나만 곱해서 엉뚱한 숫자를 썼거든요. 그리고 남들은 권리금 의의랑 평가 방법 같은 것 좀 서술 풍부하게 가져갔다고 했는데, 저는 딱 물어본 것만 3, 4분 만에 풀고 다른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4번은 얼마나 득점하셨죠? 50% 득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번. 3번은 이제 장기 임차권이 배우긴 배웠었는데 약간 익숙하지 않았어가지고 그래도 한 풀어보자 했는데 사례 선정하거나 이런 거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 사례랑 현재 기준 시점이 되게 커가지고 개별 요인에서 반영을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아예 안 했었고, 그 물음 3번을 여기서 좀 서술을 많이 썼었거든요. 이걸 많이 쓰다 보니까 복수평가 장단점은 아예 하얗게 잊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득점하셨어요? 52.5% 득점했습니다. 네, 4번만 쓰셨어도 좀 더 올라갔을 텐데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워서 걱정됐던 문제 2번 어떻게 푸셨나요?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결국 사정 보정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1은 공정률 하는 건데 이것도 스터디에서 달랐었던 문제여가지고 크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풀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뭐 시중에 도는 예시 답안과는 계산은 많이 틀렸더라고요. 2번은 시중에서 많이 하는 그런 게 평가 문제인데 이거는 무난하게 풀었었던 것 같고, 3번이 조금 난해했었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고민했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이해하는 거를 어떻게든 서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득점하셨어요? 55% 득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셨다고 하고, 뭐 전체적으로 57점이 나올 수 있었던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번에서 그 관련 근거가 되는 시행규칙 부분을 좀 빠짐없이 썼던 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무는 이렇게 푸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드시고 점심 먹는데 문제 하나 안 푼 게 기억나서 목에 턱 걸렸다. 멘탈이 나가진 않았나요? 내가 맞힐 수 있는 문제였는데. 네. 머릿속에 남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아깝기 때문에 마음을 부여잡고 이론 법규 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이론 파본 검사하세요. 네. 넘겼습니다. 어떤 기분 드셨나요? 1번 보고는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2번에서 내루두법을 보고 공부 안 한 건데 라고 했었고, 물음 2번도 무슨 내용인지 지금도 사실 잘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은데 그것도 난해하겠네 라고 생각을 했었고, 4번은 또 초과 잉여토지는 총론 부분에서 별로 비중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예 안 본 부분인데 나왔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닫았습니다. 문제를 닫고 무슨 생각했어요? 어렵겠다, 올해 이론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얘도 이제 1, 2, 3, 4로 푸시나요? 1번은 항상 먼저 풀었고 그 다음에 4번 풀었고 2번, 3번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일단 1번은 풀고 예. 남은 건 좀 쉬워 보이는 거 위주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푸실 때 뭐 기억나셨던 거 있으신가요? 1번은 스터디하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실무 기준을 외운 것도 있어가지고 크게 어려움 없이 썼던 것 같습니다. 1번은 부분 점수 몇 점 나오셨어요? 51% 득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을 푸셨다고 그랬는데 이거 나 몰라가지고 모르는 개념이다 했는데 4번 먼저 푸셨네요. 2, 3, 4 다 모르기 때문에 가장 적은 배점부터 일단 풀자라고 했습니다. 네, 이거 개념 모르는데 어떻게 푸셨어요? 결국 이 초과 잉여 토지가 최유 이용 파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최유 이용의 특수최 부분이랑 그 일반론적인 거 위주로 서술을 하고 그 초과 잉여 토지 설명 들었던 거 막 기억나는 거 조금 쓰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뭐 설명했던 거는 어떤 기본 강의 때? 예, 기본 강의 때 초과 잉여 토지가 어떤 거다 뭐 개념 설명해 주셨던 거를 떠올리면서 대략적으로 끄적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론할 때 그 기본 강의 때 어디서 잠깐 스쳤던 그거 하나 부여잡고 그거 가지고 주구장창 뚫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요거 4번은 부분 점수 몇 점 나오셨어요? 예, 35% 득점했습니다.
뭐 꽈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몇 번 푸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풀었습니다. 2번은 이제 에루드법은 실무에서도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산식은 모르고요. 이 에루드법이 결국 투자결합법에서 나온 거다라는 그런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일단 투자결합법의 의의를 그냥 지어서 쓰고 유형도 그냥 지어서 쓰고 에루드법도 의의나 이런 거 지어서 쓰고 실무 강의, 기본 강의 때 에루드법 어쨌든 설명을 들었었던 게 기억나는 게 뭐 에루드가 은행원이다 그게 딱 떠올라가지고 그 내용을 어디든가 썼었거든요. 뭐라도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런 거 쓰고 물음 2의 자본 환원율 조정 필요한 이유나 이런 것도 모르는데 총론에서 결국 시장은 동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충 녹여서 썼던 것 같습니다. 네, 2번은 몇 퍼센트 득점하셨나요? 35% 득점했습니다. 네, 이것도 꽈락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문제 3번 남았네요. 이거는 어떻게 푸셨어요? 3번은 무슨 문제일까를 한참 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 시장 자료가 뭔지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시장 자료를 그냥 사례 자료로 보고 서술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이거 비교 방식에 의해서 평가 방법을 물음 1에 썼고요. 그래서 물음 2는 비교 방식 외에 원가랑 수익 방식, CVM 요거에 대해서 썼습니다. 마지막에 그냥 펜 가는 대로 썼던 것 같아요. 요거는 부분 점수 몇 점 나오셨나요? 32.5%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번에서 51% 득점 해가지고 나머지 꽈락 다 메꾸고 방어한 셈이 되셨네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번 이론에서는 실무 기준을 외운 것 때문에 살았다. 네, 그렇습니다. 실무 기준이 동아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뭐 이런 시험 보신 거에서 기억나는 뭐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이론도 역시 실무와 마찬가지로 100분 100점을 채우면 그래도 꽈락은 면할 거다라는 쓸데없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18페이지를 썼거든요. 네, 뭐 내가 잘 쓴 것 같진 않지만 설마 꽈락은 되겠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시험 보고 온 직후에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강론이 많이 나오면 요거는 이제 총론처럼 지어서 써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꽈락이 실제로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론까지 보고 났을 때는 지금 뭐 실무도 이미 문제 하나 놓쳐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데 이론도 뭐 명가락일 거다. 이제 법규를 남기고 쉬는 시간에 기분은 어떠셨어요? 법규에서 도득점을 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문제가 책상 앞에 놓이고 파본 검사 네. 어땠습니까? 1-1을 봤을 때 처음 보는 내용이고 전혀 감을 못 잡아가지고 뭐지 하면서 그냥 이제 1-2로 넘어갔는데 이거는 쉬운 내용이다. 3번도 이것도 서브에서 공부한 내용 그대로 나와서 오케이 했고 2번 같은 경우도 이것도 쉬운 내용이다. 내심 안심했고 3번도 크게 어려운 내용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4번은 오 땡큐 하면서 문제지를 받았습니다. 그럼 1-1번 말고는 딱히 뭐 어렵진 않았다. 네, 워낙 그 서브에서 많이 다뤘었던 내용들이어가지고 그 내용만 충실히 바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1-1번이 문제였는데 여기 시간 얼마나 쓰셨는지랑 이거 어떻게 접근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1-1에서 거의 한 10분을 혼자 막 처음에는 이게 절차하자 이것도 생각했다가 하자승계인가 생각했다가 하자승계도 아닌데 하면서 갑자기 행정행위에 재취소하면 원 행정행위가 소생하는지 그 논점이 떠올라가지고 그건가 하고 목차도 안 잡고 그냥 그 논점을 썼거든요. 그 생각이 들었을 때가 이미 한 20분 조금 넘은 상태여가지고 이거 평소보다 목차를 좀 너무 길게 잡았네 어떡하지 하면서 문제 일단 써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번은 제가 본 답안 중에 가장 창의력 넘치는 답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1-1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논점을 정확히 맞추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분들은 70% 넘게 득점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논점을 못 잡으셨다 하더라도 이거를 어쨌든 출제자가 물어본 거에 맞게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목차를 나눠서 잡으신 분들은 그래도 꽤 상위 점수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어차피 논점을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엉뚱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지만 이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만 일단 써주려고 노력해도 워낙 논점 맞춘 사람이 없으니까 점수를 꽤 괜찮게 준 것 같더라고요. 궁금한데 이게 발생한 경우랑 발생하지 않은 경우 뭐 썼는지 기억나세요?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시험 직후에 막 줌으로 평가사님한테 여쭤보고 그랬을 때 설명해 주셨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결론은 맞게 쓴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과정은 뭐 엉뚱한 걸 썼지만 결론은 발생한 경우랑 아닌 경우를 맞게 썼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1번 몇 퍼센트 득점하셨나요? 61% 득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2번은 뭐 무난하게 쓰셨다라고 하는데 딱히 뭐 나 요런 거 조금 뭐 잔재주를 부렸다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 서브에 있는 내용 거의 컨트롤 CV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는 부분 점수 몇 점 나오셨어요? 65%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셨어요? 일단 요거는 청문이 메인 논점인 걸로 보고 청문에서 절차자의 독자적 위법성으로 그렇게 해서 풀었는데 점수가 되게 안 나온 걸 보면 좀 이 자격 취소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서술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에서 너무 시간을 오래 빼다 보니까 배점을 한 14점, 15점 이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분 점수 몇 점 나오셨나요? 30%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4번은 이게 뭐 배점을 크게 하면 더 뭐 한 20점 넘게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져서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한 2페이지 조금 넘게 썼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부분 점수 몇 점 나오셨나요? 75%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1, 2, 3, 4번 푸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점이 있으셨나요? 일단 1-1은 뭐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0점이니까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라고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법규는 좀 잘 본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 여태까지 고생했던 게 좀 이렇게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아, 어쨌든 끝났구나. 끝났고 생각보다 망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홀거분하고 좋았습니다. 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될 것 같아? 아니면은 설레발을 치면 안 돼가지고 일단 가족들한테는 열심히 하고 왔다. 네, 당장 이제 시험 끝나면 바로 이제 육아 전선에 뛰어들어야 돼가지고 그날 하루 딱 와이프랑 술 한잔 하고 이제 바로 다시 이제 육아의 삶으로 들어갔었죠. 와, 그러면은 진짜 시험 발표 나기 전에 진짜 어땠어요? 그때 많이 힘들어하는데. 진짜 막판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게 그 막판쯤 돼가지고 제가 그 12월의 영광 그 카페를 가입해서 그 복귀 글들을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 나 잘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너무 잘 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 이거 떨어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아, 어떡하지 아, 떨어지면 곧 1년 더 하면 좀 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네, 자, 시험 실제 어떻게 보셨는지는 이렇게 우리 좀 가볍게 그냥 재미 위주로 들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사님 생활편, 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